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성캐드 정쌤입니다. 오늘은 정면도 선택 방법과 투상도의 종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면도 선택 방법은 첫 번째로 대상물의 모양 및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과 같이 L자 블록에서 정투상도를 뽑을 시 정면도 선택을 우측이나 평면으로 했다면 정면도만 보고 이 형상은 L자 블록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정면도를 여기에 표시한다면 이건 L자 블록인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공량이 많은 공정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판 작업 시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보는 것보다 위에서 보는 게 구멍의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가공할 때 놓여진 상태와 같은 방향으로 도면에 표시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환봉을 작업할 때 대표적인 기계로 선반을 사용하는데, 선반은 우에서 좌로 절삭 가공을 합니다. 그럼 도면에 표시할 때 가공량이 많은 기준으로 우측에 나오도록 도면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한 면만 표시해도 물체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정투상도 중 3면을 다 표시할 필요 없이 나머지를 지우고 정면도만 도면에 표시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환봉 같은 경우에는 투상도에 중심선을 만들고 치수를 지름 치수로 넣어주면 도면 해독하기를 봉으로 인식을 하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선형 치수에 지름 표시하는 방법은 선형 치수를 뽑고 문자 편집으로 들어가 치수 앞에 %%C를 넣으면 지름 치수가 되고, 치수 뒤에 %%D를 넣게 되면 각도 치수가 되며, 치수 앞에 %%P를 넣을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정면도를 선택하시고 나머지 투상도를 정면도 기준으로 도면에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정투상도를 도와주는 서브 투상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브 투상도란 정투상도로 작업하기 힘든 부분을 일부분만 표현해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조투상도입니다. 보조투상도는 경사부가 있는 물체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경사가 있는 상태의 정면도를 평면도로 뽑을 시 이렇게 정확한 도면을 작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경사진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투상도를 작업해 주신다면 정확한 의사전달이 가능한데, 이것을 보조투상도라고 합니다. 보조투상도를 표시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첫 번째로 지시선 화살표에 문자를 표시하고 수직인 투상도에 뷰 A 또는 시도 A라고 표시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구부린 중심선으로 연결하여 두 투상도의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굳이 경사진면이 아니더라도 보조투상도를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보시는 것과 같이 더 이상 정면도에 치수를 넣을 공간이 없거나 넣게 되더라도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그 부위에 문자를 쓰고 뷰 A라고 표시하거나 지시선 화살표에 문자를 쓰고 뷰 A를 표시해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부분투상도입니다. 부분투상도는 전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일부분만 표시해도 충분한 경우에 사용되며, 예를 들어 전체적인 부분 중에 이 부분만 필요하면 보여주는 것 외에 나머지는 파단선으로 표시해주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보시는 것 같이 지워주시면 됩니다. 부분투상도 같은 경우 도면 배치 시 자리가 부족할 경우 자주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부투상도입니다. 국부투상도는 대상물의 전체적인 투상 없이 원하는 구멍 및 홈 등과 같이 한 부분의 모양을 꼭 집어서 도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규격품 중에 키가 조립된 부품에 사용되는데, 키의 역할은 회전체의 이탈을 방지합니다. 키가 조립되기 위해서는 2개의 부품에 홈이 있어야 되는데, 홈을 작업 후 개별 부품으로 보게 되면 구멍이나 홈 때문에
전체적인 투성도를 만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그 부분만 꼭 집어서 표현하는 것이 국부투성도입니다. 국부투성도를 사용할 시 투성관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구멍 같은 경우에는 중심선을 연결해 나타내고 홈부 같은 경우에는 가는 실선을 연결해 투성관계를 나타냅니다. 네 번째로는 회전투성도입니다. 회전투성도는 대상물의 일부가 각도가 있어 도면으로 표시할 시 정확한 도면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만 회전시켜서 평행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각도로 인해 도면 작업이 힘들었던 부분도 깔끔하게 도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부분 확대도입니다. 부분 확대도는 특정한 부분이 도형이 작아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나타낼 수 없거나 너무 작아서 치수 기입을 할 수 없을 때 그 부분을 가는 실선으로 에어싸고 문자로 표시함과 동시에 그 해당 부분 가까운 곳에 스케일로 키운 다음 문자로 표시하고 척도를 사용해 표시합니다. 부분 확대도에서 주의점은 에어싼 부분에서 나오는 지시선이 문자 방향이 중요한데 지시선의 원점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만들었을 때 이상한 면에 문자가 있다면 확대도도 이상한 면 쪽에 있어야 되고 만약 삼상한 면에 문자가 있다면 확대도도 삼상한 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실무에서 확대도가 중구난방으로 있으면 현장 작업자는 도면 해독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대칭도입니다. 대칭도는 정면도를 기준으로 평면도를 볼 때 상하가 같거나 우측면도를 볼 때 좌우가 같을 때 정면도 기준으로 중심선을 만들고 안쪽 부분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대칭도를 작업할 때는 대칭한 투성도의 중심선 양 끝에 등호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대칭도의 사용 목적은 물체를 도면 영역에 배치할 시 배치 공간들이 부족해서 다른 부품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을 때 공간 확보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일품 1도이고 가공 형상이 중요해 대칭도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칭도의 주의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면도는 대칭이 안 된다는 거와 두 번째는 우측면도에서 중심선 기준으로 좌우가 같아서 대칭을 사용할 수 있어도 평면도에서 중심선 기준으로 상하가 다르면 좌우가 같더라도 대칭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생략도라는 것이 있는데 생략도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들어갈 물체가 길어서 일부분을 생략한 후에 넣는 방법이고 파단선을 이용해 트림한 후에 스티치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시켜서 간격을 좁힌 뒤에 도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도면을 줄이게 되면 당연히 치수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도면에 넣을 시에는 필히 치수를 수정하여서 정치수로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면도의 선택 기준과 투상도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가지 과제를 통해 충분한 실습을 꼭 하셔서 효과적으로 작업시간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CAD는 충분한 반복 수달이 꼭 필요합니다. 속성 CAD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